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방산무기에 대한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도입까지 전쟁 전과 후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끝없는 첨단 무기 신기술 개발 수준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여러 가지 부품들 중 가장 만들기 어렵고 으뜸 가는 것을 꼽으라면 당연 항공전자 장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항공전자 장비는 약 30여 종의 장비들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전투기의 눈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외면당했던 IRSG 전투기 항전 장비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스텔스 전투기나 전파 침묵, 지향성 전파 통신이 미래 전장에서 대세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A사 레이더와 태사 등 고성능의 레이더 말고도 이것을 보조해줄 다른 관측 수단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선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함께 장착한 군용기가 작전에 돌입한다면 적 전투기 탐지율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단거리 일정 거리 이내라면 오히려 A사 레이더보다 더 높은 적 전투기 탐지 능력을 보여주게 되고 레이더보다 오차율이 적다는 확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KF-21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전자장비, 항전 장비에 스텔스 메릭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카이의 발언에 따르면 목표물 자동 조준 트래커라는 또 다른 신기술을 적외선 추적 장치에 응용해 최대 20대에 가까운 적 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 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전자장비 IRST는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었는데요. IRST의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발언 이후 예상보다 빠른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스텔스 블록2의 개발 상황에 대하여 IRST의 스텔스화를 언급한 적 있습니다. 현재 언론과 군사 전문 사이트에서 KF-21을 검색해보면 항전 장비로 전자 추적 장비인 IRST와 관련된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에서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이 F-35보다 비싸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요. 항상 좋은 소식만 올라오던 KF-21 전투기의 조심스러운 기사들도 어쩌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과거 기존의 4세대 전투기 항전 장비처럼 돌출형이었던 게 문제 시대였던 국산 장비는 KF-21 전투기가 최종 조립에 돌입했던 최근까지도 항공기 주요 전자 부품의 크기가 거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크기를 축소함과 동시에 동체 내부로 결합하여 스텔스 RCS 수치를 낮추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F-22 랩터를 예로 들어본다면 5세대 스텔스기는 주로 기수와 중앙 동체 그리고 후방 동체가 최종 결합하여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이루어야만 하는데요. 그러려면 IRST 말고도 미사일과 엔진과 탱크 등 다양한 장비들이 스텔스 형상을 이뤄야만 비로소 고성능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KF-21 블록2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한국 내에서 KF-21 전투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전투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최근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에서 눈에 가장 띄는 것 또한 최첨단 전자장비들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요. 최근 한국형 항전 장비는 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립을 통해 초정밀 조립 라인이 온전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정밀 전자장비들을 결합하는 일을 사람의 힘이 아닌 완벽함에 가까운 정밀도를 제어하는 무인 로봇들이 맡아서 수행하는 것은 최첨단 조립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특기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를 바라보고 만들어진 KF-21 항전장비 스텔스 매립식 IRST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로써 한국은 KF-21 블록2 스텔스기 개발을 위한 스텔스 항전 장비 개발에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신식 IRST가 성능을 발휘하려면 고도화된 데이터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자기술이 발전하며 항전 장비의 능력은 최근에 들어서 비약적인 향상을 이뤄냈는데요. KF-21 전투기는 미군을 비롯해 서방권 군사 강국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멀티롤 형태의 다목적 주력 전투기입니다. 특히 차세대 개량형인 KF-21 블록2의 경우 해외의 외신 언론에서도 F-35의 대항마라고 불리며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웬만한 중견국에서도 하이급 고성능 전투기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엄청난 폭장량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전투기에 최첨단 항전 장비까지 장착한다면 공중전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지 않아도 압도적인 사거리와 화력으로 적 항공기를 순식간에 섬멸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형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의 표적은 주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 등이 포함되며 무엇보다도 스텔스 IRST 항전 장비는 적 전투기들이 주로 내뿜는 파장의 적외선만 몰라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4대 핵심 항전 장비라고 불리는 항전 장비의 장점이며 5세대 전투기의 공중전 성능을 좌우하는데요. 고성능 적외선 탐지 장치는 국내에서 개발한 필터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적 전투기의 위치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게 해주며 기존 레이더와는 다르게 목표물 자동 조준을 발신하거나 수신하여 적 전투기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데요. 즉, IRST의 핵심은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를 추적하는 동시에 아군과 교전하는 적군의 움직임을 전자장비를 통해 신속하게 식별해야만 합니다. 항전 장비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전자장비 자동화 시스템이며 적 전투기의 탐지 능력을 휘어짐 없이 맞추기 위해서 먼저 가상 좌표, 즉 레이더 공간의 좌표를 설정한 후 목표물 자동 조준 트래커라는 장비를 이용해 적 전투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는지를 컴퓨터가 확인하는데요. 항전 장비와 연결된 컴퓨터가 수행하는 작업인 만큼 오차율은 100분의 1 이하입니다. 오차율을 줄이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이유는 항공기의 적외선, 레이더 특성 때문입니다. 항공기의 무게와 출력에 관계없이 사소한 요인으로도 적외선 레이더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차율을 최소화함으로써 항공기의 탐지 정밀도가 비행 특성에 관여하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적외선 레이더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해 물질을 무시하고 적 항공기를 탐지하기 위해 이러한 최첨단 기술 테스트 실험실이 개발된 것인데요. KF-21 전투기에 이런 강력한 성능의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고지슬 양산이 시작되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